최근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41명, 매일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인원입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지도 벌써 20년째.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특히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 자살률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13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배경엔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서요. 취준생이거나 실직해서 아니면 그냥 쉬고 있다는 이른바 일자리 박 청년들이 무려 160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살아온 거에 비해서 뜻대로 취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좀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 나는 왜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이제 어지간하면은 거기 꼭 붙어 있어라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만큼 취업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요즘은 또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니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죠. 하지만 이런 취업난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한국에서 청년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좀 많이 막막했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적당한 걸 찾게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막연했고요. 한국 사회 전반에 취업을 하고 얼마를 벌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같은 정해진 기준, 자연스럽게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과도한 경쟁,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데요. 특히 청년 3명 중 1명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하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이 처음 발현되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 시기에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너무 가혹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번아웃, 그게 누적이 되면 우울이나 절망감이 커지고 자살 생각 같은 위험 신호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지 않은 환경 변화,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인데요.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이 청년층인데 특히 지난 20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망이 느슨해지는 사회적 변화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취업이 지연되거나 막힌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데요. 자살 위험 신호를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특히 지금처럼 1인 가구가 결혼을 포기하고 뭔가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사회적 신호를 점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상담을 한다거나 위로를 한다거나 그걸로 개선되긴 어려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과거 우리나라처럼 높은 자살률을 경험했지만 이걸 나름 극복해낸 나라가 있다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8년 이후 자살이 급증했습니다. 2003년엔 연간 3만 4천 명을 넘기며 당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자 2006년 자살 예방 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10년쯤 뒤엔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서 지역별 맞춤 정책을 표기했고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데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청년들이 많이 사는 도쿄는 24시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학교와 직장에선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이다 안 좋다 싶으면 일찍 전문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게이트키퍼 교육도 도입했어요.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자살률을 38% 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2011년 자살 예방법을 마련했지만 자살률 감소 효과나 정책 실효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도 이 위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의 인력 예산이 예전에 일본 예산 한 20분의 1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자살 예방 선진국들의 자료들과 비교해봐도 예산 크기가 너무 작아요. 매번 언제까지 자살률을 줄이겠다.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 어떤 희망이 보이는
있지만 그런 어떤 근본적인 자살 예방 접근이 필요한데 자살을 질병 취급을 해서 의료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매일 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청년 자살률이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데도 큰 관심이 없는 나라. 우리는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